이 코인은 기술도 없고 혁신도 없고 거창한 로드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십억 달러까지 갔습니다. 왜였을까요?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상징적인 밈코인 페페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5년 한 만화가가 캐릭터 하나를 그립니다. 그의 이름은 맷 퓨리, 보이즈 클럽 속에서 태어난 초록색 개구리. 처음엔 단순한 캐릭터였지만 인터넷은 이 개구리를 밈으로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변형되고 재해석되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페페는 인터넷 문화의 상징이 됩니다. 2016년에 그 만화의 수록책을 발간도 했어요.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민코인은 가볍게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소재로 항상 시작됐어요. 그러나 이 탄생 과정은 누구도 쉽게 모방할 수 없으며 VC 코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서사를 만듭니다. 항상 코인 한 사람들 보면은 민 코인을 웃고 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게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이 코인을 오래 하다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4일에 페페는 스텔스 런칭을 합니다. 세일도 없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 친구들을 사실 공견하게 알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입소문을 타더니 2023년 5월 5일에 바이낸스 상장을 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이 상승했었어요. 입소문을 탄 거죠. 그리고 2023년 8월 24일에 멀티시그 사건이 일어나고요. 2023년 10월 24일에 팀 물량 전부를 소각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 서사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등장, 폭발, 위기, 정화 하나의 뭐 완성된 서사인 거죠 그냥. 페페는 끝없이 쏟아지는 진부한 시바견들과 밈들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제 시바이누의 시대는 끝났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밈이 인터넷의 왕으로 군림할 때가 왔어. 실제로 이거는 페페 사이트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익명의 개발자가 이제 이런 생각으로 페페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시바이누나 도지가 밈의 모든 것을 점령했었죠. 그런데 그 시바이누랑 도지는 잘 쓰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인터넷이나 뭐 텔레그램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 캐릭터인 페페가 왕으로 군림하겠다 이런 거였죠. 출시부터 현재까지 슬로건을 유지하고 있는데 페페는 현존하는 밈 코인 중 가장 미마하기 쉬운 코인이라고 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실제로 제일 유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제일 잘 퍼져 있는 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페페는 총 물량 420조 6,900억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동성의 93%가 락업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유니스왑에 페페 이더리움 풀에 그리고 상장 마케팅 비용은 7%. 즉, 이 유동성 제공을 이제 했다는 것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발판으로 93%의 물량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상장 및 마케팅 비용은 유명한 이제 거래소에 상장하고 그 다음에 뭐 웹사이트 도메인 같은 거 페페 사이트 뭐 페페 트위터 뭐 아이디 이런 거를 사는데 사용하겠다 이 소리죠. 모든 물량이 다 유통이 되어 있는 구조로 나왔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페페에 대해서 사람들이 검색하면은 이 친구가 디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디플레이션은 이제 토큰 자체의 공급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걸 뜻합니다. 인플레이션이랑은 완전 반대말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페페가 디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지 어디에도 안 적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제 생각이랑 좀 엮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얘기하기에 앞서 페페는 디플레이션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옆에 보시면은 유니스왑의 페페 이더리움 풀입니다. 93%의 물량이 처음에 잠겨 있는 곳이죠. 페페는 이 93%의 물량을 처음에 풀에 넣고 락업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락업에 관련된 키를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사실상 93%의 물량은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덱스에서 거래가 생길 때마다 이 풀에 대한 수수료가 계속 배당이 됩니다. 보상으로 나오는데 이제 소각 지갑이 93%를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소각 지갑은 죽은 지갑이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유니스왑의 수수료가 거래할 때마다 0.3%가 이제 이 친구한테 간다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페페를 거래하려고 해요. 그래서 페페를 거래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 이 풀을 제공한 이 소각 지갑이 0.3% 가져간다 보면 되겠습니다. 총 거래량 곱하기 0.3%는 미청구 보상. 즉 여러분들이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0.3%를 하면은 그냥 이 풀로 가는 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죽은 지갑에 대한 보상이 쌓이는 건데 이게 디플레이션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빈틈이 있죠. 옆에 보시면은 다 수수료예요. 이 친구가 벌어들인 수수료인데 이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디플레이션이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고 이 시스템을 좀 더 들어보면 왜 더 디플레이션이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중앙화 거래소 그냥 업비트나 빗썸이나 뭐 바이낸스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상장했기 때문에 덱스 수수료 효과는 점점 작아졌죠.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이 더욱 의미가 없어진 거죠. 또한 LP 풀에 있는 이 페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페페가 390조 원치, 약 물량의 93%, 거기다가 이더리움 2 이더리움 풀을 넣어놓지만 급격한 가격 상승 및 AMM의 논리로의 이 AMM은 이제 유니스왑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논리로 인해서 현재는 페페가 2.97조,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6,895개가 있습니다. 즉 풀의 가치는 계속 상승하는 게 맞지만 페페가 늘어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덱스의 구조인 거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디플레이션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리고 없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무위키나 이런 데 보면 디플레이션이라고 적혀있는데 디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왜? 이 디플레이션이 너무 미미해졌기 때문이고 실제로 이 풀에 돈을 넣은 것은 이제 이더가 늘어날지 페페가 늘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페페 내부자 사건,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면 멀티시그 사건인 거죠. 2023년 8월 24일 일어났는데 3, 4명의 3명이 있어야 승인이 되는 멀티시그를 팀원 3명이 몰래 접속해서 26조 가량의 페페를 이제 분할해서 16개 정도, 16조 정도의 페페를 거래소에 매도합니다. 실제로 이 물량도 팀이 도메인 및 이름 인수를 위해 협상, 기부가 완료되면 소각할 예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소각할 물량인데 이 팀원 중 몇 명이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눈이 돌아간 거죠. 그래서 소각 물량에 손을 댔다. 이게 바로 멀티시그널 사건이고 완전 핵심 개발자, 메인 개발자는 그냥 당한 거예요. 멀티시그를 좀 더 이제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최소 4명이 있어야 이 지갑으로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돈을 뺄 수 있는 건데 이 친구들이 양아치 짓을 해서 3명이 짜고 쳐가지고 돈을 뺍니다. 그 돈을 빼고 나서 이제 지들이 거래소에 막 판매를 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된통 당한 거죠.
그래서 26조 중에서 16조를 판매하고 나머지 10조는 이제 개발자, 메인 개발자, 그러니까 이거 만든 사람한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페페가 굉장히 많이 가격이 빠졌습니다. 26조의 물량 중에서 16조는 내부자가 판매했고 10조는 새로운 멀티시어에 넣어지고 소각했습니다. 상장 및 마케팅 비용을 제외하고입니다. 모든 물량이 소각되거나 팔려나가고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저희가 보기에는 악재로 보이거나 그렇게 호재로 크게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페페의 주인이 커뮤니티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거는 이 물량이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사건의 개요를 좀 보면은 이쯤에 해킹을 당합니다. 이 내부자들 팀들이 양아치 짓 해가지고 요즘 뭐 회사로 치면은 CEO들 통수를 친 거죠. 뒤통수를 치고 그 다음에 얘들이 가격이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각하고 그러면서 가격이 좀 부양을 하다가 밈 시즌이 오면서 진짜 난리가 난 거죠. 그게 이때 당시에는 이 친구들은 거의 뭐 230억에서 200억 뭐 아니면 180억에서 230억 사이로 벌었다고 해요. 이 해킹해가지고 소각하고 뭐 이때 당시에 내부자들은 230억 벌었고 이게 페페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 거의 한 10조 가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 되는 거죠. 사실 민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들은 악의적이고 말도 안 되는 토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코인인지는 설명 안 하겠는데 VC 코인들을 제가 들고 왔거든요. 그냥 대부분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거는 VC 코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시면은 토큰 자체가 계속 늘어나요. 여기 보시면은 계속 토큰 자체가 늘어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코인 중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실사용자를 맞게 계속 들어올 걸 생각하고 토큰 구조를 설계했는데 이 토큰 구조가 완전히 실패해버려요. 왜? 사용자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소각 구조도 안 돌아가고 그냥 가격은 떨어지는데 토큰은 늘어나고, 즉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수량도 계속 늘어나고 사용처도 없다 보니까 민코인보다 사실 못합니다. 이 민코인은 웃고 넘길 게 아니고 이 문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는 이제 페페는 그냥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터넷 문화가 자산이 된 사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컬처죠, 컬처, 문화. 요새 시대가 변하면서 AI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다 보니 다른 기술들이 의미가 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죠. 그러면은 내 기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시대가 지나면서 성질을 바뀌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컬처, 이 문화는 대체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다음 사이클에서 뭐 기술이 일까, 뭐 문화가 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몇몇 기술 코인들이 살아남을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기술 코인들이 대부분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시대가 변하면 자본의 성질이 바뀐다. 이런 시점에서는 많은 자산들의 가치를 잃을 것이다. 왜? 실사용도 안 하고 토큰은 늘어나는데 토큰 가격이 계속 빠지겠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술력의 가치는 바뀔 수 있지만 컬처는 대체 불가하다. 조건은 퓨어 밈 토큰. 그러니까 이제 뭐 내러티브가 없고 펌프번 같은 곳에서 이제 뭐 기술력이 있어서 오른 민코인 말고 진짜 순수하게 페페, 시바, 도지 이런 애들 말이죠. 그래서 제가 피라미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지금 피라미드로 치면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민코인보다 훨씬 더 밸류가 낮아요. 탑 50의 알트코인. 얘네들은 사실 실제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보다 더 편한 게 나오면
얘들 끊임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그리고 얘들은 실질적인 리비뉴나 사용처가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최상위권은 이제 이거죠. 진짜 기술력. 솔라나, 이더리움 같이 대체할 수 없는 진짜 큰 인프라를 제공하는 애들. 그리고 밈코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문화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AI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니면 기술력이 아무리 잘 나가도 이 인터넷 문화에서는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밈코인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